의식은 편집자고 무의식은 작가다. 스티브 마틴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책 읽을 92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저는 제재입니다. 저희 이 책 읽을은 월 3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 11일, 21일에 업로드를 하고 있고 팟빵, 파티, 팟캐스트 앱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 책 읽을 함께 진행해 주실 두 분을 모셔야겠죠. 제가 어느 날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둘 다 물에 빠졌는데 둘 중에 누굴 구하고 싶냐고 누군가 물어왔습니다. 저는 그게 누군지 물어봤죠. 그들의 이름을 듣고 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무도 구하지 않고 같이 빠지겠습니다. 네, 그 둘, 곰곰님, 샤샤님 모셨습니다. 왜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네. 물에 빠져서 나오질 못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샤샤입니다. 네. 이런 반응은 처음 보네요. 안녕하세요, 네. 공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소개글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긴 처음이다. 일단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네, 말씀하시죠. 너 진짜 그거 껐어 안 껐어? 아, 이거요? 어. 그거는 이제 저만 아는 거죠. 어. 네. 아니 아니, 저는 아니, 저는 제대가 같이 구하지 않고 들어와 주기를 정말 1도 바라지 않아요. 수영을 못 하거나 그러면 그냥 들어오지 마. 아무도 구하지 말고 그냥 밖에 있어. 그냥 뭘 굳이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한 배를 탔다라는 거를 좀 우회적으로 표현한 그런 소개 글이었고요. 저는 이 진행자 소개를 하는데 미간을 잡으시고 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제재가 소개를 하면 바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시군요. 충격적인 역대 오프닝이었던 것 같다. 네네네. 같이 전 두 분과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제재의 마음이 뭔지는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아주고. 우리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고. 같이 죽고 싶. 아유, 뭐? 가능하면 같이 살자. 같이 그래요. 죽지 그렇죠. 말고. 당연하죠. 네, 웃자고 하는 소개였고요. 예. 네네. 그래요. 유머로 받아주시고. 제재식의 극단 유머. 제재가 생각보다 귀엽네. 그럼요. 그럼요. 네. 자기 입으로 그럼요? 그럼요는 좀. 아니 저 뭐 두 분이나 저 기여해 주시 누가 기여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저희 일단 여전히 같이 글을 쓰고 있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문장을 좀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지난번 한번 보내주셔서 실제로 저희가 글도 썼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문장을 가지고 글도 쓰고 혹시 어떤 문장으로 글을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낭독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보내주실 곳은 ebookitext@gmail.com이고요. 네, 숫자 2 그다음에 book 숫자 2 그다음에 text @gmail.com입니다. 언제 들어봐도 메일 주소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빨리 진행하세요. 제재가 지었나요? 그런가? 기억나지 않아. 진심으로 기억나지 않아. 같이 했죠, 같이. 다 같이 숫자 2 저희 여기 지금 팟캐스트 썸네일 아이콘 네. 또 같이 정했잖아요. 네. 네, 진행하세요. 네. 오늘 정말 두 분 소개글이 정말 마음에 안 드셨구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건 아니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대우가 달라지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제재가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나도 제재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농담이죠. 네, 농담입니다. 네네네. 저는 119 부를 거예요, 당연히. 거길 내가 왜 뛰어들어가? 당연하죠. 네. 당연한 거고. 근황 짧게 할까요? 네, 공곰님. 샤샤님? 근황을 하라고? 저희 1시간 전에 근황 얘기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 몰라. 더 이상 할 근황 얘기 없어 이제. 저 근황 얘기하겠습니다. 네네네. 샤샤님이 강의를 하지 말라고 그거. 샤샤님이 유튜브 강의를 녹음하고 계시니까 네. 유튜브 강의를 녹음하는 게 아니지. 구글 스프레드시트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고 계시니까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이지 오피스 네. 구독 하시고 그게 알람을 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형 근황이냐고. 아니 그리고 구독을 하시고 알람을 끄면 됩니다까지 안내하는 건 뭐야? 정말 샤샤님이 웬만한
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웬만한 거 다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아, 진짜 덥다. 무슨 근황이냐면서 할 얘기가 없다면서 하셨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그 혹시 구글 스프레드시트 그만. 근데 샤샤님은 근데 요즘에 진짜 근황이 별로 없어요. 강의 녹음만 하느라 바쁘셔가지고. 강사님이시고. 근데 사실 저도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사용하기 정말 쉬우면서도 근데 전 진짜 좋아요. 네. 스프레드시트. 네, 근데 세부적으로는 또 좀 이렇게 쓰려면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런 강의가 잘 없어서 샤샤님이 이번에 또 강의를 시작하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이지 오피스 검색하셔서 이거 편집해주면 안 돼, 통으로? 안 됩니다. 난 나중에 뭐 시작하면 얘네한테 말 안 해야겠다. 아, 진짜. 이렇게 홍보하는 거죠. 네, 홍보인지 놀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 이번에 저희 문장은 역시 곰곰님이 가져오신 문장으로 글을 써왔어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이번 회의 문장은 그럼 그 꽃바구니는 누구 주려고 산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산 거 에요인 줄 알았는데 예요더라고요. 제가 그 네. 맞춤법 검사기 돌려보니까 네네. 이예요의 줄임말이라고 예요라고 써야 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산 거 예요였고요. 네, 저희가 써온 글을 또 낭독을 바로 해야겠죠. 네. 네. 제가 지난번에 샤샤님 글을 읽으면서 많이 틀렸으니까 네, 이번에는 네, 어떤 글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오늘은 글 길이들이 다 비슷비슷한 네, 것 그렇죠. 같아서 네. 어떤 거나 또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방송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은 제재 걸로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그럼? 제재 거에 오랜만에 유머가 있어서. 왜 이렇게 오늘 말에 뼈들이 있으시지? 네. 어제 생선을 드셨는데 곰곰님 글부터 읽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목이 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곰곰님 글부터 그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할 차례네요. 곰곰님 글을. 네. 네, 곰곰님이 써오신 엘리베이터 앞에서 라는 글입니다. 네, 바로 낭독하겠습니다. 퇴근하시나 봐요. 아, 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네, 일이 좀 많아서요. 그렇죠. 요즘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장님이 갑자기 시킨 일 때문에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다니까요. 왜 그거 있잖아요. 일단 업계 동향 파악해보라고 하는 거요.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맨날 다른 데서 뭐 하는지를 알아오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짜집기 해서 그럴싸한 신년 계획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나름 중요한 일에 쓸 거면 좀 미리미리 조사하라고 할 것이지 매년 이렇게 급하게 시킨다니까요. 다른 회사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겨우 기한 맞춰 끝냈어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사장님 이름으로 발표될 거예요. 아, 네. 아, 엘리베이터 왔네요. 지하철역으로 가시죠? 잘 됐네요. 같이 가는 길에 제가 조사한 거 간단하게 검토 한번 해주실래요? 보고는 벌써 했지만 혹시 추가할 게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이 참, 이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쉬지를 못한다니까요. 하하. 아, 저는 잠깐 사무실에 다시 들렀다가 가야 할 것 같아요. 놓고 온 게 있네요. 그 꽃바구니요? 아까 보니까 책상 밑에 있는 것 같던데. 오늘 데이트하러 가시나 봐요. 애인 줄 거예요? 아니에요. 응? 그럼 그 꽃바구니는 누구 주려고 산 거예요? 있잖아요. 빨리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하신 말에는 오류가 3개나 있어요. 첫째, 그건 꽃바구니가 아니에요. 꽃다발이죠. 도대체 거기 어디에 바구니가 있어요? 둘째, 누구 주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거죠. 그러니 셋째, 당연히 산 것도 아니겠죠? 알아들으셨으면 이제 좀 비켜줄래요? 아, 그리고 사장님이 매년 같은 걸 급하게 시킨다고 했죠? 어차피 시킬 텐데 시키기 전에 좀 미리 해보세요. 오늘처럼 굳이 야근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네, 여기까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라는 글이었고요. 곰곰님이 쓰셨고 네, 제재가 읽었습니다. 자연스럽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제재 처음으로 한 번도 끊지 않고 읽은 것 같아요.
사실 중간에 제가 틀리게 읽은 부분이 있는데 짜깁기. 그걸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짜 깊기라고 했나요? 짜 깊기라고 하셨는데 아. 짜 깊기가 표준어입니다. 짜 깊기구나. 아이고 제가 그걸 순간 들었는데 네. 왠지 멈추면 안 될 것 그치. 같아서. 네. 제가 오랜만에 좀 연기를 음, 했더니 음. 네. 이 정도는 좀 그런 어떤 예술적 허용으로 좀 그래요. 봐주시면 그러시죠.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게 뭐라고 할까요? 그 A와 B가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네. 대화로만 이루어진 글이죠. 네. 뭐 네. 핑퐁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네. 한 문장 주고받고 한 문장 주고받고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뭔가 이렇게 대화를 저도 모르게 이 감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감정 좀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이제 글이 안 보이시겠지만 한 사람은 왼쪽에 써 있고요. 한 사람은 오른쪽에 써 있어서 누가 누구 글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계속 주고받으니까 순서상으로도 알 수 있는데 그렇죠. 편의상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 하고 막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고 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빨리 얘기하니까 잘 들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인데 음.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은 흔히 이렇게 좀 지나간 단어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넌시눈이라고. 아니 얘기하지 말라고. 왜? 너랑 얘기하기 싫다고. 그렇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그렇죠. 있지. 누구나 자기에게 관심이 있고 자기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실 그쵸. 1도 관심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참다 못해 이제 말을 한 건데 그렇죠.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이야기하기 싫은 사람이 말을 걸었을 때 대화인지 아니면 조금 회사 내에서 어떤 이런 좀 뭐라고 할까 파벌? 거기까지 무슨 파벌이요? 그러니까 사내 정치 드라마. 네, 이 오른쪽 대답한 분이 그래도 좀 사장님을 나는 괜찮게 생각하는데 왜 사장님파. 네, 그런 건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공고님 어떤 그냥 얘기하지 마. 그냥 얘기하지 어떤 말았던 거예요. 기분이었고요. 이런 상황 누구나 있으니까. 그런 사실 왼쪽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입냄새가 심했던 거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든 저렇든 넌 입을 열지 말자. 제가 아내한테 이걸 보여줬어요. 내가 궁금해해서 근데 아내가 다 읽고 나서 평은 그런 거였어요. 그 왼쪽에 있는 그 사람 혹시 야자수 설명하던 그 사람이냐고. 그 사람이 회사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냐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것은 공공 유니버스. 네. 그러면 이거 프리퀄 나오겠다. 아, 그때 야자수를 설명하던 그 사람이 입사를 했다. 이렇게. 아예 시리즈로 가시죠. 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네. 제가 샤샤님 글을 읽으면 되겠죠? 네. 네, 뭐 그러시면 네, 네, 그럼 그러시죠. 제재 걸로 마무리하려면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제가 샤샤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샤님 글의 제목은 꽃바구니고요. 오늘은 평소보다 짧아요. 예, 짧습니다. 네. 완벽한 하루였다. 출근길에 기습적으로 내린 비는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다. 혹시나 싶어 준비해간 조그만 우산으로는 도저히 바지 밑단을 지켜낼 수가 없었다. 척척하게 달라붙은 옷은 짜증스럽다기보다는 어쩐지 서글픈 느낌이었고 하루는 이제 막 시작한 참이었으므로 나는 화장실에서 종이 휴지로 물기를 대충 닦아낸 후 거울 속 남자에게 짐짓 엄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오전과 오후에는 각각 한 건씩의 미팅이 있다. 중간관리자는 자신의 멘탈을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라는 사실을 나는 중간관리자가 되고 나서야 알았다. 오늘처럼 위아래로 동시에 미팅이 있는 날에는 그야말로 앞찾기에서 쥐어 짜이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 중간관리자들은 양측 모두로부터 뭘 모르는 덜 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는데 한쪽에서는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자기 부서의 일에만 급급한 작은 사람으로 한쪽에서는 요즘 세태를 모르고 낡은 방식에만 매달리는 꼰대 혹은 경영진의 앞잡이로 취급받는다. 말하자면 양자는 서로를 향한 적의를 유감없이 중간관리자에게 쏟아내고 서로 간에는 제법 무탈하게 지낸다. 서로의 적의가 만날 이유가 없는 까닭이다.
조직이여 평안하라. 회전하는 커다란 두 개의 롤러와 축축한 바지 밑단. 흡사 자동 세차장에 들어갔다 나온 느낌이다. 기분이 그렇단 얘기지. 사실 옷은 마른 지 오래다. 시달리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퇴근할 시간이 된다는 뜻이다. 퇴근길에 젊은 직원들을 만날까봐 아예 늦지막히 사무실을 나선다. 이 나이대 사람들은 을의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게 보통이어서 정문이나 로비에 서면 짐짓 신기한 시선을 받게 마련이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잦으면 서로 간에 불편하다. 하늘을 보니 비는 그쳐있다. 다행한 일이다. 그럼 어디로 갈까? 이런 완벽한 하루에 걸맞는 곳은 어디인가? 나는 꽃집으로 향한다.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주문할 것이다. 이건 온전히 나를 위한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뿌듯한 감각은 하루의 수모와 고단함을 의미 있는 일로 바꾸어낸다. 그래서 가끔은 귀갓길에 불어 치킨이나 케이크 같은 것을 사서 집에 들어가는 날도 있다. 하지만 역시 가장 나를 뿌듯하게 하는 것은 이 꽃이다. 지하철에 몸을 싣는다. 그녀에게 향하는 길은 늘 설레고 애틋하고 졸면 안 되는데. 비에 젖은 풀은 미끄러웠다. 불빛이 희미한 언덕을 오르는 것은 고단한 일이었다. 가쁜 호흡을 가누며 고개를 들자 거짓말처럼 벤치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거기 그녀가 있었다. 어떻게 알고 나와 있었어요? 당신 보고 싶어서 왔죠. 나는 그녀를 향해 웃는다. 그리고 터덜터덜 걸어 벤치에 그녀 옆에 털썩 주저앉는다. 그러는 당신은 웬일이에요? 나요? 나는 그냥 요 앞에 지날 일이 있어서. 나는 어린아이처럼 농을 친다. 그녀는 그런 나를 보며 환하게 웃는다. 그래요? 그럼 그 꽃바구니는 누구 주려고 산 거예요? 봤어요? 저 멀리서부터 향기가 나던걸요? 그래, 당신이 이 향기를 모를 리 없지요. 당신이 좋아하던 자스민이에요. 자랑처럼 말하며 웃으려는데 속 없는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어여쁜 32살. 내 아내는 그런 나를 말없이 안아준다. 왜 울어요? 다정한 말에 나는 한참을 더 꺽꺽거리며 울었다. 울고 울어 울음이 잦아들자 뒤늦게 민망함이 몰려온다. 억울해서. 억울해서? 나는 이렇게 다 늙어버렸는데. 당신은 아직도 그 아름다운 32살에 멈추어 있다고. 그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나는 젖은 눈으로 빙그레 웃었다. 여기까지 샤샤님의 꽃바구니라는 글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읽었는데 네. 다 읽고 나니까 마냥 로맨틱한 글이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다. 네. 로맨틱하죠. 남자가 여자 사랑하는 여자에게 꽃바구니를 주는 내용이잖아요. 로맨틱하죠. 물론 그렇긴 한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네. 표면적이 아니면 어떤가요, 제대님? 표면적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세요. 심층적으로. 일단 저는 그 졸면 안 되는데 거기서 이게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고 터졌어요. 공고님이 낭독하시는데 제가 웃을 수가 없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냥 한 남자가 퇴근길에 꽃바구니 서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내용인데 중간에도 나오지만 그런 거죠. 그 누군가에게 꽃을 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해. 예, 그러니까 지금 중간 관리자 역할에 대한 어떤 그런 애환, 힘듦에 대해서 앞에 쭉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나름대로 어떤 스트레스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아직 그래도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에게 입증하고 싶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는 네. 모르겠어. 제가 되게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꽃다발을 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쭉 낭독하고 나서 정말 사람이 사람에게 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처음에 나는 이렇게 다 늙어버렸는데 당신은 32살에 멈춰 있다는 것과
어허. 그리고 앞부분에 비에 젖은 풀이 미끄러웠는데 이곳은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 것과 어허. 그리고 다시 보니까 서로 대화에 쌍따옴표가 아니고 따옴표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과 어허.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이 느낌은 나의 이 느낌이 맞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갑자기 저 소름 돋았어요. 아니, 심층적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아 그러네요. 왜 비에 젖은 풀과 불빛이 희미한 언덕을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혀 캐치를 하지 못했을까요? 왠지 이 남자가 앞에서 말하는 중간 관리자고 내 나이 때에는 대부분 지하 주차장으로 간다고 말할 때 부인이 32살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자 대답하시죠. 네, 그 글은 원래 독자가 읽게 그래 읽게 알았어. 따라 아, 다른 맞아요. 거죠. 나는 그렇게 읽었어. 네. 차장님이 보통 그 뭐지 어떤 작가의 생각을 잘 일부러 얘기 안 하시는 타입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실 들어보면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사실 그게 저의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제 글은 정답이 되게 명확해요, 사실. 막 이것저것으로 막 해석될 여지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좀 해석될 여지를 넣고 싶으시긴 그치, 하죠. 그런 네. 거지, 그런 건데 네. 저는 공고님이 해석하신 느낌으로 당연히 썼고요. 누구나 알 수 있게 누구나 아니 몰랐던 저를 돌아보겠습니다. 아니 네네. 그냥 대충 눈으로 읽으면 모를 텐데 쌍따옴표가 아닌 것만 봐도 이게 그치. 뭐 텔레파시로 대화하는 거는 그렇죠. 아닐 테니까. 그렇죠. 그건 봐도 그렇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 그리고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가 만약에 실제로 네. 부부라서 실제 부인에게 이 꽃다발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그러면 울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맞아. 이 같은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도 울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부남은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내가 지금 현실로 존재하지 않아서 울 수 있다기보다 뭐랄까 상대가 있으면 모두 우는 거지. 나의 이 기분을 아내한테 전달하지 그치. 않을 것 같은 거. 맞아요. 꽃다발만 주고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내가 오히려 위안을 받겠지. 그렇겠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고님이 잘 보셨듯이 눈물이 나는 포인트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눈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과거의 사람인 거지. 아, 현재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이 아니군요. 그치. 네. 그렇군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것은 장르가 추리인가? 추리를 좀 더 하자면 여기 다른 배경도 있었어요. 쓰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그 남자가 비에 젖었고 네. 그리고 다른 자기 연령대는 다 지하철장에 가는데 본인은 꿋꿋이 지하철을 타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차 사고가 났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참 이 글을 보면서 새삼 느낀 게 차샤님이 참 그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밑밥. 밑밥 맞아 정확한 단어예요. 밑밥 까는 거를 정말 잘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고민하는 네. 그 뭐랄까 상황의 사이즈가 약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상황을 주로 생각하는데 세상님은 인과관계와 맞아요, 어떤 맞아요. 상황이 쭉 벌어졌고 그 안에 있는 어느 한 순간을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맞아요. 그리고 그거랑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이 정서와는 완전히 별개로 전 앞부분에서 읽으면서 여기 되게 정확한 그 표현이나 느낌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중간 관리자가 양쪽에서 욕을 먹고 그 둘은 잘 지낸다. 이것은 너무 명확한 현실 인식과 통찰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명확한 현실 인식. 서로의 적이가 만날 일이 없으니까 걔네들은 잘 지내고 중간 관리자만 욕을 먹지. 그렇죠. 우리 일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역할인 거죠. 액막이랄까, 욕바지랄까 이런 조직에서의 역할인 거지. 그렇지. 네, 여기까지 샤샤님이 쓰신 꽃바구니라는 글이었습니다.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글은 이제 제재가 쓴 글인데요. 제재 글의 제목은 왜 울으시죠? 아니 처음에 제재가 제목 말했을 때 응?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네.
욕과 꽃이라는 네. 욕설 할 때 그 욕이죠. 네. 욕과 꽃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술에서 삶의 대안을 찾는 것은 현실에서의 결핍과 모순을 보충, 보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자연은 완벽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에 대한 대안 또한 온전히 담고 있는 실체다. 하지만 자연이 그 대안을 보여주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길 거부한다. 다시 부족함 투성이인 현실로 그들의 발길을 돌린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의 말인데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번 방송을 끝으로 당분간 라디오 진행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떠나게 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바톤을 이어받아 진행해 주실 그 DJ분을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엔딩곡으로 내가 특별히 주문했던 선셋 롤러코스터의 그리디가 흘러나왔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녹음 부스 문을 열고 나오자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내 쪽이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내 쪽은 응시조차 하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고 대충 대답을 허공에 흘렸다. 아무리 내 잘못으로 인하여 긴급 개편이 이루어졌다지만 이런 대우는 심기가 불편했다. 나름 팬덤이 있고 나를 통해 라디오에 입문한 청취자들도 여럿일 텐데 나는 이대로 여기서 물러나지만 내가 아직 죽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그래도 마지막 방송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애증의 마음으로라도 들어줬을 것이다. 오늘 그래서 청취자는 몇 명 정도였죠? 대략 300명 정도요. 김 PD 특유의 비우는 듯한 말투를 동반한 냉소적인 대답이었다. 나는 모멸감을 느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실시간 청취자가 대략 2만 명 가까이 되는 방송이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평소 말수는 적지만 세심하기로 소문난 막내 작가가 내 시선은 피한 채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도 5년 넘게 동고동락한 정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예의로 느껴졌다. 이렇게 그만두는 마당에 꽃까지 주실 필요는 없는데 가까이 다가가는 나를 극도로 경계하듯 몸을 돌려 옆으로 피하곤 막내 작가는 경멸하는 듯한 목소리로 내 말에 대답했다. 이건 선생님께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나는 민망해져서 황급히 코트와 가방을 챙겨들곤 문을 나설 채비를 했다. 다들 그럼 수고하세요 하고 문을 닫고 나가려는 찰나 문득 궁금해졌다. 그럼 그 꽃바구니는 누구 주려고 산 거예요? 이건 그동안 당신 같은 인간을 늘 같은 자리에서 지탱해 오느라 고생했던 의자 위에 당분간 놓아둘 생각입니다. 막내 작가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사람들은 모두 실소했고 문고리를 쥐고 있던 내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네, 여기까지 제재가 쓴 욕과 꽃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예, 단어가 생략되는 저는 분명히 썼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제가 뭐 취소를 눌렀나 봐요. 사실 눈으로 읽을 땐 잘 몰라요. 네. 모르죠. 네. 낭독할 때만 보이는 거죠. 네. 아무튼 되게 그렇습니다. 뭐 약간 블랙 유머이긴 하지만 매우, 제재 매우 글 센스 있는 글이었어요. 제재 거 중에 그래요? 되게 오랜만에 유머가 들어있는 글이었어요. 오랜만에는 빼고 얘기해 아 그래? 간만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다 읽고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까지 막 피하려고 하는 걸 보면 성범죄 쪽이 아닐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아, 만약에 뭐 그냥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이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주변 닿는 게 사람. 싫다는 느낌이잖아 지금. 경멸하게 되는 정도의 일이라면 그런 제재 것 같은 뭐 느낌? 생각한 거 있었나요? 저는 사실 되게
되게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렇게 마지막 방송도 하지 않죠. 그냥 바로 중도하차 해버리죠. 그치. 네.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뭔가 뭐라고 할까요? 좀 어떤 사람이 봤을 땐 경멸스럽고 좀 잣대가 애매한 근데 방송국 사람들은 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약간 뭐 정확히 저는 무슨 사건일 거라고는 네, 상상에 맡기려고 썼고요. 네. 근데 예. 두 명의 독자가 동시에 성범죄를 떠올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마 네. 아니, 말씀하세요. 이 막내 작가가 마지막에 의자에 놓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너 어떤 고생했다. 어떤 감정이면 저렇게 할까도 좀 이해가 좀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정성스럽게 엿먹이겠다 이런 느낌인 거지. 맞아. 그 정도의 대우를 너에게 하고 싶다 이런 거지. 사실 저는 오랜만에 이 글을 다 쓰고 나서 제목을 지었어요. 음. 원래는 좀 제목부터 짓고 아 진짜 제목부터 짓고 글을 쓴다고? 예. 그게 그러니까 가능해? 저는 사실 궁금했던 게 오늘 물어보려고 했는데 두 분은 글을 쓸 때 네.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하는지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서 궁금했거든요. 샤샤님? 저는 몇 번 말했지만 끝장면이 떠올라야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 떠오를 때까지 그럼 기다리시는 편이에요, 좀. 그쵸, 계속 생각만 생각하고. 하고 공금님은 저는 이 지금은 문장으로 쓰니까 네. 문장을 적어놓고 이 문장으로 인해서 떠오르는 문단들을 맥락 없이 다 써놓고 그걸 다 보고 조립하거나 정리하거나 아니면 더 추가하거나 그런 써놓고 나서 아 이런 상황이겠구나가 떠오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일단 써놓고 나서 그렇군요. 제재는 어떻게 쓰는데? 저는 일단 저도 당장 뭘 써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목을 조금 대충 생각해 놓고 그러니까 아니 당장 뭘 써야 할지 모르는데 제목을 어떻게 생각을 하지? 진짜 떠오르는 신기하다. 대로 일단 확정 짓진 않고 떠오르는 음.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쓰는 글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아무거나 봐요. 뭐 뉴스 기사든 뭐 꽂혀져 있는 책이든 아무거나 일단 펴봐요.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뭐 떠오를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저도 막 억지로 어거지로 막 첫 문장부터 쓰면서 쓰다 보면 또 제목이 달라질 경우는 물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다 쓰고 나서 제목을 지으면서 좀 쾌감을 느꼈어요. 저는 네. 이번에 좀 반대로 왜냐면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제가 꽃이 들어간 문장을 받고 분명히 아름다운 글을 써야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테니 꽃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누군가한테 감사하고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걸로 최대한 엿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 비틀었어 이번 거 진짜. 맞아. 네, 매우 진짜.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다. 그 꽃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욕을 제가 욕하고 그래서 제목도 되게 좋았고 한 글자씩 한 글자씩 것도 좋았고 한 글자씩 그런 것도 다 맞춰서 지었겠지. 아, 제재니까. 장난 아니지. 아니 형들 좀 일관성을 가지고 제 글을 대해주세요. 오늘의 제재는 찬양받아 마땅하다. 하긴 제 글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렇군요. 좋은 글이었어요. 재밌었어요. 혹시 너무 다들 재밌었어요. 글 쓰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글도 그럼 뭔가 뭐 책을 읽어본다든가 뉴스 기사를 본다든가 한 게 있었어요? 그 사실 맨 앞에 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의 말인데요라는 그 앞에 진짜 글이에요 이게? 글인데 제가 이번에도 꽃으로 그냥 엿을 먹일 수 있는 뭔가 없을까 하다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닥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썼던 글들을 모아놓은 수첩이 있어요. 거기 수첩을 열어놓는데 이 글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유명 작가의 글이 아니라 제재의 글이었어요? 유명 작가가 제재인 거지. 아니요, 들어보세요. 근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곰브리치라는 작가가 쓴 서양 미술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발췌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글을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책을 읽고 내가 쓴 글인가? 이 좀 착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출처를 명시하셔야 됩니다. 네. 애초에. 네. 그럼요. 네. 잘못하면 표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 맞아요. 출처를 명기하는 게 네.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요거를 내가 쓴 글처럼 해서 글을 이어나갈까 하다가 인용문으로 네네. 쓰자. 실제로 글을 보면 거기만 이태릭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인용해온 것처럼 네네네. 오해 소지. 이태릭이 되어 있다고요?
이탈릭 안 돼 있어요? 아이폰에서는 이탈릭은 안 돼 있고 글자 크기가 좀 작게 돼 있어요. 보여주세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이탈릭 되어 있습니다. 이탈릭 아 구글 이놈들이 이탈릭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iOS를 만들지는 않았고. 저도 구글 문서 앱으로 연 거거든요. 이탈릭이. 아이폰에서는 이탈리아어를 인식을 못하나 봐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탈릭 설정을 하긴 한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안 했는데 되어 있어. 그러면 너무 인공지능. 인공지능. 네. 이거는 발췌네. 이러고 네. 인공지능. 네. 그랬고요. 네. 근데 첫 단락이 사실은 뭐랄까 이 글이랑 크게 상관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네. 첫 단락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 되게 모순되는 문장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림 같은 풍경이라든지 뭐 인형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 도치된 거죠. 실제와 그죠. 인공물이 그런 그죠.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처음에 첫 문단을 그냥 딱 읽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네. 첫 문단 자체가 이 글에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죠. 네, 그냥 썼어요. 네. 네, 더 깊게 물어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3인 3색. 진짜 오늘은 정말 그랬다. 3인 3색의 글이었고. 네, 두 분의 글도 모두 좋았고. 네,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공고님이 어디가 좋았는데요? 이렇게 항상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지쳤어요. 이제. 땡벌. 그거 생각난다. 그 한국인이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 난 이제 지쳤어요. 막 이런 거. 싸우다가도 그게 나오면 반사적으로 웃음이 나오죠. 네, 저희 드림만 들어가는 제 의견입니다. 저희 사실 아직 조금 남았지만 미리 설레발칠 건 아니지만 곧 100회예요. 91회죠. 우리 92회. 오늘 92회. 92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특집해야 되나? 그러니까 앞에 수가 9가 되니까 곧 100회, 곧 100회 이런 압박감이 아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다른 팟캐스트들 보니까 100회 되면 공개 방송하던데. 저희 공개 방송 했는데 5명. 저희 여기 뭐 부스 문이라도 열어도 저희 녹음한 대로 그냥 오세요. 몇 분 안 되실 텐데. 문 열면 공개잖아. 대박. 저희 뭐 공개 특별히 어디 빌릴 것도 아니고. 여기 뭐 10분은 충분히 들어오시겠는데. 서 계시면 되지 뭐. 그래. 들어가서. 뒤에서 서 계시면. 너무 무섭겠네요. 네. 근데 진짜 여기 이렇게 서 계셔 그러면 얼어서 방송 못 할 것 같아. 네. 그렇죠. 네. 저희 근데 곧 100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나름 고민을 해보시죠. 네. 네. 저희 오늘 마무리할 시간인데 일단 다음 이 글. 네네. 네, 문장. 네. 사샤님. 문장. 다음 이글 문장은 좀 짧고요. 네. 뭐 어느 글에도 들어갈 수 있는 쉬운 문장으로 갖고 왔습니다. 다음 문장은 소리가 점점 커졌다. 소리가 점점 커졌다. 네. 라는 문장으로 글을 써오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조금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는 네. 여지가 있는 쉬운 네. 것이죠. 네. 아내한테 받아왔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네. 이렇게 제가 책상을 이렇게 막 두드리고 있었는데 네. 제 딸이 그걸 재밌어해가지고 두드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소리가 점점 커지네 그러셔가지고 나 순간 오한이 약간 들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무서운 단어군요. 그래서 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니 뭐라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 그럼요. 그러신 건 아니에요. 정말 사실만 말한 거지. 팩트만 딱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난 그 뭔지 알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거 무서운 글의 주제 그 문장이 아니에요. 뭐. 지금 말을 더 덧붙이시면 이상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만. 네. 네, 자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텐데 오늘 공고님 어떠셨나요? 샤샤님 어떠셨나요? 오늘 글 되게 재밌었어요, 다들. 제재 글 되게 재밌었고 네. 제 글에 추리해 가시는 공고님 모습도 되게 재밌었고 이게 추리였던가. 탐정인 줄. 탐정인 줄 알았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공고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재밌었고 두 분 글 진짜 좋았고 그 샤샤님 글도 추리해가는 맛이 있고 제재님 글도 마지막에 되게 인상적인 맞아요. 내용이 있어서 인상적인 반전. 저는 사실 오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열심히 성의 있게 써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왜요? 공고님 것도 개인적으로는. 좋았는데. 왜요? 저 공고님 거 좋았는데. 넌시눈 나오고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조금 더 뭐랄까 그러니까 맥락을 조금 더 가지고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방송이었습니다. 제자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사실 오늘은 좀 반대 감정을 느꼈는데 사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번 글은 제가 쓰면서 음. 아까 뭐 제목을 붙이면서 쾌감을 느꼈다고 했지만 음. 솔직히 너무 급하게 썼고 마음에 들지 않은 글이었어요. 제 음, 개인적으로는. 어. 근데 또 어쩔 때는 두 분이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게 참 글이라는 게 이래서 어려운 걸 수도 있겠다. 그래, 모를 일이야. 맞아. 독자의 반응은 진짜 알 수 맞아. 없는 것이지. 아 근데 독자의 반응은 사실 진짜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제재 글의 호불호는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제재가 되게 마음에 들면 네. 그냥 그래. 아니 난 말하지 않았어. 판사님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구나.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전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독자의 반응을 완벽히 예측할 수 있으면 베스트셀러로 쓸 수 있겠지 우리가. 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는 예측 가능하거든요. 내가 이런 글을 쓰면 청취자분들은 모르겠지만 두 형은 좋아하겠지를 제가 아는데 그 고민을 해요 사실. 어떤 글을 쓸 것인가. 네. 우리가 좋아하는 글을 쓸 필요는 없죠. 아, 그럼요. 네. 네. 그럼 방송이 재미없겠죠. 음. 네. 자, 그럼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해야겠네요. 네.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글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소리가 점점 커졌다. 네. 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상 되시고요. 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